오늘은 여러분들께 익숙한 영화 3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15년 한국 영화 12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 공유와 송강호가 열연을 펼쳤던 김지훈 감독의 영화 밀정, 영화 왕의 남자로 유명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입니다. 이 세 영화는 한국의 근대사를 다룬다는 점 이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암살에선 배우 전지현, 밀정에선 배우 한지민, 마지막 박열에선 배우 최희서가 각기 실존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역을 맡았는데요. 오늘은 새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 독립운동가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성 독립운동가에 비해 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역사교육의 현장에서도 남성 중심의 역사관이 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 항상 아쉬운 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영화 암살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이니만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캐릭터는 전지현이 맡은 안호균입니다. 영화 암살 이전까지 근대를 소재로 하는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여성의 역할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에 전지현의 배역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더불어 그녀가 맡은 안호균 역의 실제 모델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영화 암살에 등장하는 안호균 역의 실제 모델은 남자현 의사라는 분입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남자현 의사는 경상북도 영양 출신으로 1872년 12월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19살이 되던 해 김영주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남편 김영주는 1895년 을미 의병에 가담하였고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명주를 짜다 파는 양점업을 통해 아들을 키우다 47세가 되던 1919년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 군정서라는 독립운동단체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군자금 모집활동, 조선 3대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 암살 계획, 독립운동단체 통합운동, 여자교육회 형성을 통한 여성 계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 국제연맹조사단에게 일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약지 2마디를 잘라 혈서를 전달하고 조국의 독립의지를 알리게 됩니다. 1년 후인 1933년 6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주만 일본 대사 무토 노부요시를 척결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하얼빈에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6개월간 혹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석방되었지만 그녀는 하얼빈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하얼빈 외인묘지에 묻혔으며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으로 추서되었고 5년 후인 1967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제사묘로 이장되었습니다. 영화 암살을 보시면 일제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들고 활약하는 안호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암살은 실제 남자현 의사가 암살을 시도하려 했던 사이토 마코토 암살과 무토 암살 계획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극중 안호균을 포함하여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등장시켜 일제시대 무장투쟁을 했던 다양한 독립군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그린 영화였죠. 공유, 송강호, 엄태구, 신성록, 이병헌 등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캐스팅을 자랑하는 영화. 밀정은 암살에는 조금 못 미치는 700만 관객수를 동원한 영화입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 달콤한 인생 등을 제작한 김지훈 감독의 영화죠. 이 영화에는 암살의 남자현 의사와는 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배우 한지민이 연계순이라는 캐릭터로 연기한 현계옥 열사입니다. 현계옥 열사는 밀양 출신으로 대구에서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가야금, 춤, 승마 등 여러 예체능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여주었던 인물이죠. 그런 그녀는 1919년 독립운동을 하던 애인 현정건을 따라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극중 이병헌이 맡은 정체산의 실제 모델 김원봉의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의열단 단원이었습니다. 동양 출신 김원봉에게 폭탄 제조법과 저격 훈련, 외국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 여성이라는 유리한 입지를 활용해 만주와 상하이에서 폭탄을 운반하는 일을 자주 담당했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각종 비밀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아한 건 그녀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인 현정건의 사망 이후 그녀는 시베리아로 망명했고 이후 1928년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죠. 현계옥 열사는 남자현 의사와는 달리 현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28년 이후 그녀의 행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화 밀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다른 캐릭터에 비해 한지민의 역할이 크게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좋았으나 다양한 활동을 했던 그녀의 독립운동을 조금만 더 면밀히 묘사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영화가 밀정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독립운동가는 일본인입니다. 의아하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점령하던 시절 일본인이 독립운동가라니. 1903년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그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 고모가 살고 있는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이후 1919년 3.1운동을 직접 목격한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배가 없는 무정부주의, 즉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한 운동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 내 조선인 사회주의자 모임인 흑우회에서 박열을 만나게 됩니다. 박열과 뜻을 같이 하며 조선의 독립을 옹호하고 일제의 조선 탄압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왕과 그 아들을 타깃으로 암살 계획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고 보호금속 명분으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후 박열과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대역죄 명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고 1926년 20대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 그녀의 묘소는 박열의 고향인 경북 문경시의 박열의사 기념관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그녀의 공을 인정하고 일본인으로는 두 번째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게 됩니다. 영화 박열에서 배우 최이서가 가네코 미코 역을 맡으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바 있죠. 그녀의 일본어 연기는 진짜 그녀가 일본인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은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조선에 협력한 사람이 존재하고 일본인뿐 아니라 여타 외국의 사람들 중에서도 조선에 협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도 규탄할 만큼 그리고 제3국의 국민들도 비판할 만큼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잔인했으며 무자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일 겁니다. 2020년 현재 국가보훈처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독립유공자로 등재된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에 이르는 일반적인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교육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으로 대표되는 한 사람 혹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라 알려진 조마리아 여사 정도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남성이 차지하는 만큼 여성의 역사도 존재합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활동이 억압당하던 시기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대 이후부터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도 남성에 관한 이야기만큼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무수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의 특성상 현재 역사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다룬 영화나 영상 매체 등이 활발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녀들을 기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역사학계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결국 대중들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그저 그런 과거로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여성운동가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화 암살에 등장했던 인상 깊은 대사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라고 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